그렇죠. 급발진이 있다라고 밝혀진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는 급발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죽는 건지 이게 자동차가 미쳐 죽는 건지 시청역 사고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또 파주에서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그 급발진인지 아닌지가 다퉈지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ACPE. ACPE가 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에 대해서 권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페달 작동이 감지가 되면 속도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의도한 만큼의 가속 페달을 밟힌다 그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예, 너 좀 이상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운전할 때 지금 한 3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속 페달 궤도율이 뭐 70, 80%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건 지금 이상한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30을 밟았으면 31, 32, 33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세게 밟아가지고 50, 60이 돼버리면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속 페달의 센서를 제어해서 이제 속도를 못 올라가게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급격히 밟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언제일까요? 네. 갑자기 뭐 추월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철길 건널목. 예. 철길 건널목을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기차가 와? 그럼 빵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차가 올 때는 이미 차목이 없는 데도 있거든 시골에. 아. 그래 고장난 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일본 아니에요? 예예. 일본이 이제 고령층의 운전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오작동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 그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 저 다음에 또 토론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93%가 아니라 95%, 97%까지도 예. 이미 장착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것을 이제 꼭 안녕히 가세요. 여기 와서 인사 좀 하고 가. 네. 일로 와서. 이게 저 유튜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리 이쪽으로 거기 안 보이죠? 여기 비춰주세요. 뭐 그냥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아주 가까운 제가 사이고요. 우리 형 동생하고 또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나중에 국회도 한번 부르세요. 예. 오늘 명함 받았으니까. 네, 말씀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대 캐스퍼 그 일렉트릭 모델에는 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자 운전자 사망 사고를 포함해서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는 앞으로 좀 더 유용성이 더 넓어질 건데 이걸 좀 더 촉진시키고 일본처럼 사고율을 확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좀 제안을 지난번 국회 때도 제가 발언을 해서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사장이라는 분 대표께서도 그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일본은 내년부터 의무화시키기로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유엔에서 유럽의 그 회의에서요, 제네바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이것을 이제 의무화시키는 걸로 권고하기로 유엔에서 강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게 ACP하고 비슷한 건데 차이 있는 게 바로 병장님, 요거랑 차이 있는 속도 제한 장치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AEB.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속도, 그러니까 엑셀레이션을 잘못했을 때 그때 엑셀레이터를 갖다가 이게 제어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엑셀레이터 밟으려고 그러면 밟지 마 하는 거고요. 하나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안 밟아 브레이크 밟아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저희 왕애청자인 이유미님께서 미국 제도와 그다음 유럽 제도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예, 이렇습니다. 하나는 A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저건 좀 더 어드밴스드, 앞서 나가는 첨단
첨단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시에 예. 비상시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 첨단 긴급 제동 시스템 뭐 이렇게 또는 오토노머스 자동 저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도 예. 얘기하는데 요즘 뭐 자동차들은 앞에 차를 가꿔주면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내가 안 잡으면은 지가 잡잖아요. 네. 그 이제 머리 코로 꺾을 때라든가 핸들 두 가지가 있어요. AC 그 PE는 결국은 그 엑셀레이터를 잡아주는 거고. 누르려는데 누르지 마. 예. 못 누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ABS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을 때 예, 컨트롤해 주는 거고. 지가 해주는 거고. 예.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예. 있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의원님 오신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일본 자료도 좀 받아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미국 자료, 유럽 자료도 좀 찾아서 봤는데요.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ACPE, 예. Acceleration Control, 예, 컨트롤. 가속을 억제해준다. 예. 언제? 페달을 오조작했을 때. 이 일본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깜빡해요. 뽀또뽀또. 일본말로 뽀또뽀또로 그래. 뽀또뽀또스로. 그래갖고 이게 안 밟아야 되는데 푹 밟아갖고 저 앞에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애를 덮쳐갖고 어린이를 죽게 한다든가. 일본이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출발할 때 이게 앞에 뭐가 있으면은 앞에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는데 갑자기 팍 밟으면 덮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을 때 또 밟으려고 그러면 밟지 마. 그래서 잡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안 밟히게 해놓고 저기 뜬답니다. 경고판이 당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천천히 가다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은 데 서행해야 되잖아요. 서행하다가 갑자기 빵 하려고 그러면 너 왜 거기서 속도를 내? 이게 서울 밟아야지 왜 팍 밟아? 이거 조금만 밟아. 요것이 바로 일본에서의 ACPE고요. 예. 그다음에 이 AEBS, 요거는 미국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예, 하고 있답니다. 예. 앞차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왜 너 브레이크 왜 안 잡아? 브레이크 잡아야지. 저희 왕의 청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자, 따님하고 같이 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뭐지? 뭐야? 뭐 비밀 같은 거 쳐? 아니? 왜 이게 같은 거지? 이상하네? 자, 지금 뭐가 왔어요? 지금 저기 그 숨소리를 미시는 분을 차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근데 저는 저분이 이제 가장 자리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피해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커브길이다 보니까 이 차가 저 앞에 있는 사람 인식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네.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되던가요? 갑자기 혼자서 브레이크를 빡 밟았는데 제가 저거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저는 이제 프리센스라고 계기판을 딱 뜨는데 처음 빨간불이 떴어요? 네, 빨갛고 이렇게 무슨 빨간 별 모양, 충돌 모양 딱 뜨면서 갑자기 차가 딱 멈춰서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우디네? 네. 언제 현대 거로 바꾸실까요? 현대기아. 현대기아는 이미 수십 년을 타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저는 처음 이런 그러니까 뭐 AEB가 처음 있는 차를 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팍 멈추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그럼 확 멈출 때 완전히 급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네네, 완전 급제동은 아니고 속도를 갑자기 확 줄여주지 차가 그냥 꽂히듯이 멈추는 건 아니었어요. 경고를 하고 네. 경고를 해서 내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으면 그게 해제가 되고요. 근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멈추겠지,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저것 예. 때문에 사고 난 차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 겨울 같은데 눈 같은 거 막 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같은 게 짐 같은 거 떨어지고 그럴 때 사람으로 잘못 인식해갖고 그냥 브레이크 밟아갖고 뒤차가 또 들이받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저 차를 이제 오작동 되는 경우도 가끔 네, 있어요. 독일 그림자 차도 보고, 그림자 때문에. 독일 자동차들이 저거 다 달려 있는데 많이 고급 차들이. 근데 저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ABS는 독일 차에는 주로 저걸 쓰는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차도 있죠. 우리도 네,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 차도 지금은 지금 카메라 일반 감지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저게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쏘고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EB 시스템 이쪽으로 지금 우리도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도 이쪽으로 더 많이. 저 AEB는 속도가 있을 때, 네, 속도가 있을 때 서야 되는데 안 쓸 때는 AEB가 유용한 거고요. 섰다가 출발할 때는 그때는 이제 ACPE,
급가속 안 되게.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그 ACP가 무조건 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차량의 크루즈 기능에 예. 보통은 이제 설정해 놓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 그것도 저 AB에 또 들어가 있겠죠. 속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예. 근데 일단 급발진은 일본에서는 그 노인들이 섰다가 출발하면서 많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해야 되는데 천천히 밟았는데 세게 밟아갖고. 예. 그래서 또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누가 지나가면 다시 서야 되겠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가속 페달 잘못 밟아갖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게 깜빡깜빡 할 수 네. 있잖아요. 나이 들면은요.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일본은 이 장착이 저게 44,000엔? 한 40만 원 한 정도 40만 원? 요새 엔화 올랐어요. 올랐어요? 얼마 전에 890원인데 지금 960원이에요. 아유, 그래도 아직 그 정도는 어. 1,000원 안 되니까.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어떤 거는 이 16만 5천행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5천행 하는 거는 거기에 계기판도 있어요. 계기판도 있어갖고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본에서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뭐 그러면서요. 대충 뭐.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촬영된 거니까요. 예, 일본의 국토교통청에서 한 것 같아요. 운전 지원 장치. 近年の高齢化社会の進展に伴い死亡事故件数全体に占める高齢運転者の割合が増加しています 여기서요. や衝突被害軽減ブレーキなどを搭載したサポート交通事故防止対策の一環としてペダル踏み 저게 있으면은 출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衝突被害 근데 저 장치가 없으면은 그냥 출발한다는 거예요. 自動車メーカーなど関係者と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ますペダル踏み間違い時加速抑制装置の装着率は 2017年に販売 이렇게 장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93% 이상이 그렇죠. 장착하고 있다는 네. 거죠. 77.8%に 근데 어르신들께는 그 ABS보다는 예. 그 출발할 때 예, ACP가 훨씬 더 유용하겠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요. ペダル踏み間違い時加速抑制装置は駐車場など停止している時や低速走行時ブレーキペダルと間違ってアクセルペダルを踏んでしまった場合に急発進を防ぐものです 야, 근데 저걸 안 했으면은 세게 밟으면은 넘어가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안 했을 때急発進を防ぎます 큐아센. 네, 급발진 큐아센 그러는데요. エンジンの回転数の上昇 저 위에는 저거 돼 있으니까 차가 안 가는데 밑에는 뚫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사고 난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없으면은 사람 서 있으면 그냥 앞에 바로 가까이 있을 때. 급출발 안 되게끔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급발진 의심 사례는 보면은 아까도 잘 가다가 장모님 모시고 가던 차 잘 가다가 갑자기 달려갔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아직까지 급발진은 아니고 일단 급발진은 급발진이죠. 일본말로 큐하신. 저거는 급발진은 운전자가 잘못해서 하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급발진이잖아요. 운전자 잘못에 의한 급발진, 자동차 잘못에 의한 급발진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상하게 차가 빨리 간다. 저건 이제 페달로 하는 거예요. 페달을 조금 밟아야 돼. 많이 밟으면 또 이게 센서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도 일단은 아까 우리 명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발진 사례가 인정되는 것은 전체 한 뭐 몇 퍼센트 안 되죠. 안 되죠. 막상 급발진이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중에 뭐 한 5% 될까요? 10% 될까요? 10%안 돼요. 그보다 적겠죠. 예. 제가 그럼 100대 중에 뭐 한두 대 정도.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경우는 급발진이라 하지만 실제로 급발진이 아니고 그것은 운전자 실수라는 거죠. 운전자 실수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 ACPE가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도입이 필요하고요. 캐스퍼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차종에 도입해서 그래야 미국은 2029년도부터 모든 차종에 저걸 갖다 의무화시킨대요. 일본은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는 거의 다 달려 있고요. 근데 저걸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차는 저걸 단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차 약 2,500만 대 차 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걸 달면은
내가 타는 차를 우리 저 아버지도 타실 수 있고 어머니 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 차가 나만 타는 게 아니라 보험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또는 누구나 보험이라 그러면 다른 연세 드신 분들 탈 수 있을 텐데 그때 저게 달려 있지 않은 앞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저게 지금 그 부가적으로 기존 차량에다가 그 시스템을 장착하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예. 지금 운전하시는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설치를 돈 들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고 얼만큼 복잡한지를 이제 따져봐야겠는데 그 아주 간단한 게 갖고 있나 보죠? 이런 걸 갖다가 연결해서 블랙박스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대요. 아 그래요? 요거 이렇게 해서 저 일본 제품이네. 예, 일본 제품이에요. 저게 44,000엔이래요. 40만 원, 한 50만 원. 그래서 한 40만 원. 그런데 정부에서 저걸 달면은 4만 엔 지원해 준대요. 거의 다 지원. 일본은? 예, 일본은. 그 저거는 좀 싼 거고요. 비싼 것도 있어요. 요거 비싼 거는 알람도 뜨는데 16만 5천 엔짜리도 있대요. 저건 이제 아까처럼 알람도 뜨는 거 있고 알람 뜨는 거 하고 알람 안 뜨고 그냥 작동만 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고급형 말고 보급형 그럼 거기에 거의 90%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겠죠. 큰 틀에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이 사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자 노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 또 교통사고 그 사고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령 사회되니까 이게 좀 더 촉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고의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본인이 이제 반납하게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반납하게 되면 일부 지자체는 또 그 거기에 따른 그 감사한 사례를 또 그 지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운전을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경우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저런 시스템을 좀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요. 일본은 그게 사포카라 그러던데요. 서포트를 갖다가 발음 못해 사포토. 예. 네, 사포카가 지금 아주 대중화돼 있다고 그러고요. 운전 보조 서포트. 그러니까 운전하지 마라 그러면 나 어떻게 해? 나 저기 저 병원도 가야 되고 예. 저기 또 슈퍼도 가야 되고 그럴 때 저렇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사포카. 세이프티 소프트카. 안전을 지원해주는 차. 近年高齢者による事故が多発している中、その事故対策に有効な車、それが安全運転サポート車サポカーなんです。 사포카에서 그것을 정부에서 저거는 이제 뭐 알아서 상향도도 켰다가 하향도 켰다가 지가 알아서 하고요. 커브 들 때 속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으면 지가 출발을 아까 이 ACP 이것도 들어 있고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거진 자율주행차 한 3.5단계 비슷하게 그렇게 지원해주는 노인들이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도 사고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일본은 제도가 있답니다. 그 일본 경제산업성이 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그렇게 이제 고령 운전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엑셀 페달 조작 오류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높으니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쓴다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예. ABS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전운전 서포트카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예.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차량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일본에는 경제산업성에서 시행되고 있네요. 우리도요. 우리 지금 노령연금 주잖아요. 노령연금을 돈으로 줄지 아니면은 좀 연세는 드셨는데 자동차를 갖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돈보다 이런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 자진 반납 때
한편으로 생계를 위해서 꼭 또 운영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유도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자진 반납할 때 10만 원 줘요, 10만 원. 글쎄, 지자체에 따라서. 예. 근데 어쨌든 그 자진 반납할 때 사람의 심정은 굉장히 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당한 생각은 나보다도 남을 배려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심정일 때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좀 일정 기간 더 보완을 시켜주는 것이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래도 저 우리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가지시는 의원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제조물 체계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을 발의하시는 의원도 많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단지 이것이 시행되기까지 정부 측에서 검토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정부도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검토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 모든 전장회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또 상당 부분은 그 주파수에서 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파수 회로의 혼선은 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작동이나 급가속 같은 급발진 같은 사고는 확률 보면 아주 적을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할 수는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판결 결과도 보면 그 기계적 결함으로 그 판단하게 되는 국가수 같은 데서는 증거가 좀 그렇게 국가수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운전자가 피해자가 당신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은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충분히 급발진에 대한 가능성은 법원에서도 열어놓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급발진으로 증명을 지금 당장 못할 뿐이지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운전자의 일종의 억울한 것은 상당 부분 그래도 그 이해를 해주는 거 아닌가 싶고 정부도 이런 문제가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단계까지 왔고 그래서 우선 저는 이 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요 몇 가지라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회에 우리 한 변호사님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지속이 본격적으로 되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빠른 시일 내에 급발진에 대한 적어도 우리 사회에 그 합의된 그 일정 부분의 그 대안은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우리 명장님 지금 우리가 2시간 제가 보면 3시간이나 했어 우리 3시간 2시간 반. 한문철 TV하고 또 한불리 영상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경각심 또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판사나 이런 분들도 판사한테 법을 만드시는 분? 예. 유엔님 모시고 이렇게 아니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정말 그분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홍보가 많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빌어서 얘기하면 한불리라든가 한문철 TV에서 그 일조했다고 보시고 저는 한 사람의 기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서 제가 논문 하나 썼어요. 이 급발진 관련해서 한 25년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우리 변호사님 보여줬는데 이 변호사님이 여기서 그동안에 EDR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한 20몇 개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해서 제가 한 10개로 줄여서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거 하고 제가 몇 개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분석했는데 지금의 제조 방법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겠고 또 우리 제조물 체급법도 조금 더 손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메이커라든가 정부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수출하는 게 더 중요한 건 맞지만 수출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니까 시청가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했으니까 이런 사례를 곁들여서 뭐 정부나 아니면 그 국회나 아니면 또 소비자들이나 제조회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자동차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오리발 흔히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부나 국가수라든가 또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도 그냥 사건 사고 됐을 때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심스러운 차들은 수구해서 더 연구하는 그런 연구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참
전 항상 다른 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토요타가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정된 그게 명확하게 인정된 건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서 그냥 내가 돈 얼마 낼게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급발진으로 인정됐다 사례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 또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됐다고도 하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확실히 인정된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다른 게 미국 같은 나라는 재판하다가도 합의해보면 재판이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도요타의 자동차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요타에서 구체적으로 특히 어떤 차였어요? 미국에서 어떤 차? 넥서스요. 이제 미국에서도 뭔가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9.11 건에서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넥서스고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기술적으로 라사를 이제 동원했는데 걔네 거기서 잡긴 잡았는데 확실한 걸 못 잡았어요. 그런데 개인 회사 로버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회사에서 차저를 했어요. 이슈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 니네 이런 실험 테스트 했냐? 안 했다. 이런 걸 했느냐? 안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결정적 증거 내니까 도요타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재판 가봐야 질 것 같으니까 합의를 한 거예요. 법원에다 얼마를 냈냐면 1조 2,880억을 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걔 도요타에서 낼 때 명분은 뭐냐면 위로 차원으로 1조 2,800억을 냈다는 게 이게 사실 이해 갑니까? 그걸 진 거죠. 그러면 그게 미국 정부에다 낸 건가요? 아니면 그 피해자들한테 낸 건가요?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 냈다는 법원도 누구한테 갈 텐데 그게 국고로 들어가도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피해자한테 갔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 나중에 네. 그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게 아마 그 피해자들이 우리로 치면 집단 소송을 걸었으면은 미국 갖고 거기서 나눠줘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징벌로서 이게 벌금이면 국가로 들어갈 거고요. 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갔는지 그건 나중에 좀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조 2,800억을 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걔네 명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급발진 당사자나 이런 사람 위로 차원으로 위로금 낸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몇백억도 아니고 1조 2,800억을 낼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재판까지 안 가기 때문에 뭐 법원 판결이 없다. 전 세계 급발진 없다 하지만 그게 벌써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다이애나스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방송 쭉 보셨는데요. 오늘 그 우리 염태영 위원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토론하는 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 같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사실 이게 좀 노인 혐오 세대 차별 이런 문제까지 이런 뭐 이슈 뭐 항상 그렇잖아요. 급발진 문제는 노인, 여성 뭐 이렇게 해서 세대나 또 이런 성별 혐오 차별까지 이루어져서 저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참 되게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이 이제 근데 연구도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저한테 출연하시겠다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빨간당하고 파란당하고 같이 두 분이 나오셨으면 제일 좋겠어. 저는 정치색이 전혀 없거든요. 예. 저는 그 정성우 의원도 저랑 친하고요. 예. 예. 다 파란당이네. 그렇죠, 그쪽이요. 또 저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권성동 의원도 친하고 예.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어디가 더 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또 누가 댓글에 왜 이번에 무슨 당 나왔냐 뭐 그러면서 그런 거 없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의원님도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되면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또 파트너당에 대해서도 예.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이제 지금 이런 문제는 여야의 개념이 전혀 그렇죠. 적용될 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을 해소시키는 관점에서 여야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아마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방식을 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얘기했는데 정부도 여야가 그런 생각이면 또 뭐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곤 그러니까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지금 뭐 하나 국민들 앞에 딱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너무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조금 굉장히 소중하고 국민의 관심사가 아주 큰 거니까 꼭 좀 여야의 이견 없이 꼭 필요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아마 지금 이러한 영상과 유튜브와 또 방송 이런 활동 속에서 많은 부분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고 또 법안 개정의 필요성도 상당히 성숙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쭙는다 하면 이번에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 절대 반대라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아, 이것처럼요? 예, 또 이번에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연구해서 더 땡땡 뭉쳐갖고서 더 단단한 걸 딱 내놓으면서 이래서 안 됩니다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건 참고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야 우리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하면은 그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그렇죠, 그렇죠. 레포트인데 예. 레포트에 상당히 허술한 게 아까 논리적으로 예. 많더라고요. 예. 대략만 아까 봤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린데다가 아까 이제 EU에서도 보다 이와 관련돼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이 또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검토를 또 하게 해야 될 거고요. 이 공정위는 국회로 보면 정무위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무위 법으로 그래서 아까 제조물 책임법은 제가 이제 입법 발의를 한 건데 아마 지금 이런 식의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너무 허술한 논리 근거를 갖고 나온 것들은 정부위에서 좀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따지는군요. 야단친다고 하지 않고 따진다고 그러는 거군요. 한 가지 더 제가 의원님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겠죠?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 입증 책임도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혹시 소멸시효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소멸시효요. 예.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3년? 또 3 하면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33? 30. 30? 3과 10. 3년은요. 이게 불법행위에서의 소멸시효인데 3년은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을 때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시효의 완성이 소멸되는 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척기간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고 10년이 지났으면 끝이에요. 끝. 예. 그게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제조물을 공급한 자, 10년 이내. 우선 이거요. 이 손해를 알고 가해자를 알았을 때 그럼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3년 이내 행사인데 결국 소송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끝이에요. 예. 자동차를 10년만 타나요? 20년도 타죠. 그렇죠. 그럼 자동차는 난 10년 지나면 급발진 증명이 되더라도 우리 10년 지났어. 물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공급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사고 피해. 사고 당시 발생.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리 되면은 그게 또 사고 당시가 통과될 수 있을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땐 정상이었는데 네가 허술하게 해갖고 그때 문제가 됐었어. 이게 또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공급할 때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의원님 하신 거 제가 좀 옆에서 좀 이렇게 딴지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보좌관도 비서관도 잘 들으세요. 그건 나중에 의원님만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되는 소비자를 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 검토 과정에서
아니 공급할 때 자 지금 봐봐 브레이크가 찍혔어. 내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미친듯이 달려갔어. 그리고 이 차가 시원치 않잖아. 언제부터? 너 처음부터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게 숨어있다 이래 된 거 아니야. 이게 급발진이라는 게요. 나오는 날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 가져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골프장 가려고 여보 이제 새 차 타고 가자. 근데 출발을 안 해. 금방 이쪽 차에서 짐을 다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갖고 갑시다. 근데 가. 이게 로드 매니저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딜러가 차 갖다 주고 가는데 이러 시동 걸어봐. 안 돼. 그 사람이 걸어보니까 안 돼. 처음 타는 날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거는 다시 반납하고 그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그 차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서로 그냥 얘기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네 얘기 안 할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첫날 가져오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 한 1년 타다가 2년 타다가 3년 타다가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튀어나오거든요. 급발진이 있다면 그런 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급할 때 그때로부터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럼 나는 차 10년 이상 탔는데 또는 중고차 샀는데 이게 12년 됐다 13년 됐다 그럼 제척 기간이 끝났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거 15년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잘 타면 20년 타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다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잠복 기간이 있다. 잠복 기간이 지난 날 증상이 나타났다 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한다. 요거 꼭 좀 넣어주세요. 요거. 그 아주 단서 조항인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요게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해치 물질에 의해서 있군요. 근데 자동차 급발진이 있다면 잠복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발생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면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예전에 쓰던 차를 쓰는데 지금 그 차가 20년 됐어요, 사실은. 그래도 지금 잘 굴러가요. 한국 차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년 지난 시점에도 사고 발생할 때 이 적용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장 시스템, 각종 센서가 워낙 많은 그런 고급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일인데 말이죠. 옛날에는 창문이 안 내리면 이렇게 돌리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버튼이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센서가 있는데 자동차를 버튼으로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갖다 줘서 고치는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를 결국은 이제 그 제조회사의 서비스 센터까지 갔는데 고쳐갖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돼요. 2번씩이나 안 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사실은 그 탐지 다 못하는 뭔가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급발진이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우리 명장님 보시기에는 뭐 지금 신고된 거에 적어도 10% 가까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단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는 그분의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그것을 안전하게 규명하고 있고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꼭 보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차가 미친듯이 달렸는데 그 차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을 막기 위해서 ACPE 이거는 이제 뭐 곧바로 이제 가능해요. 그런데 멀쩡히 달리다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통제가 안 되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불리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염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한국 자동차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급발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잘한다. 공감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논제가 4가지였는데요. 제조물 책임법, 일명 도연이법,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완화시키는 거. 최소한 이상한 소리와 배기음 뭐 이 정도. 그리고 EDR 자료가 이게 어떻게 넓혔는데 덜컥 넓혔는데 어떻게 이게 딱딱딱 달라붙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계속 100을 누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상한 거 몇 가지를 좀 제시하면은 이제는 공은 저쪽으로 떠넘길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도 이제 유럽 연합에서 한 것처럼 그 정도 완전히 전환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입법례가 없다는데 유럽 거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유럽이 벌써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EDR 5초로서는 너무 짧아요. 그거 갖고는 모릅니다. 적어도 20초 내지 한 30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페달 블랙 장착 의무화는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장착시켰을 때 자동차 회사들에서 어떤 뭔가 좀 대신 상당히 강하게 요구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면 예. 이것이 되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선 처음에 출발할 때 갑자기 출발해 사고 나는 경우 시청도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출발하다가 일어난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이것도 저속으로 올라다 빡 됐어요. 그럼 ACPE가 있었으면은 너 그렇게 왜 밟어? 그럼 딱 막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이 안 밟히는 거죠. 네, 그런 장치 우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길었습니다. 지금 딱 3시간 걸렸는데요. 네. 마무리 말씀은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해주시죠. 예. 네, 국회를 대표해서. 예. 네. 뭐 국회를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대표해서. 예. 국회나 당을 대표하는 거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갈급함, 또 억울함, 또 보다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이렇게 급발진에 대한 우려와 또 그로 인해서 기존에 발생됐던 많은 피해자들의 앞으로의 그런 그 사례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찾아내는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뭐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보다 전문적으로 그 선진 사례에서 봤던 많은 그 새로운 장치들에 대한 부착 또 우리가 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미지의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는 것들이 저희가 할 역할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역량껏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좀 주십시오.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아까 그 3가지도 꼭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몰랐던 내용도 새로운 게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또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구나. 그리고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 개인도 중요합니다. 나 하나의 생명은 전 세계 이 세상 모든 것과 동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 우주죠. 그렇죠? 네. 그것을 조화롭게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입증 책임이 완전 전환되지는 않지만 완화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연이법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도연이 그리고 도연이 가족 그리고 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크게 다치신 분들 그리고 그 사고의 당사자이셨던 모든 분들 그분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지금의 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3시간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시죠?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3시간을 시청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안 힘드셨어요? 저도 땀이 많이 나는데. 예. 그래도 저고리 버찌 그리셨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벗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에어컨이 6시 지나면 에어컨이 꺼지거든요. 네. 아, 그걸 몰랐네.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